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입니다. 전국 철도 노조가 오늘 오전 9시로 예고했던 총파업을 전격 유보했습니다. 일단 오늘 모든 열차는 정상 운행됩니다. 철도 노조는 오후 2시에 있을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결정을 볼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급한 불은 껐는데 지켜봐야겠습니다. 주식시장에는 산타랠리가 시동을 거는 것 같습니다. 오늘 경제라이브는 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태봉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박시동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새벽 뉴욕 증시 강세 마감했고요. 오늘 코스피 지수도 오름세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외국인 기관 동시에 지금 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산타랠리 시작됐다, 시동 걸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연말 마지막 5거래일, 그리고 연초 한 2거래일 이렇게 해서 한 일주일 정도를 보통 우리가 산타랠리 기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네. 소위 말하면 이제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들고 오시는 것처럼 아하, 그 네. 기간에 사실은 시장이 좋아지는 현상, 이걸 우리가 산타랠리라고 하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사실은 이제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다 연말 5거래일 이내로 남았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산타랠리 구간에 들어갔는데 산타 할아버지가 이제 오실지 마실지인데 실제로 지금 오고 계신다, 오셨다라는 평가입니다. 근데 실제 산타랠리가 매년 네. 정말 자주 있었어요? 자주는 안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확률적으로 보면은 50에서 60%로 일단은 네. 하락장보다는 상승장으로 마감한 게 많고요. 또 사람들이 기억에 많이 남다 보니까 연말 분위기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더 큰 잔상으로 이제 산타랠리는 좋은 기억으로 남습니다만 네. 올해는 또 이제 확실하게 산타랠리가 있을 것 같다, 있고 있다 이런 네.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어저께도 이제 뉴욕 증시가 다우도 0.47, 또 S&P 500도 0.64, 나스닥도 0.52 오르면서 네. 3일 연속 오르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그 기존에 일주일 전에 있었던 여러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후에 네. AI 거품론이 잠깐 대두되면서 네, 그렇죠. 흔들렸던 투심이 있었거든요. 네. 이 부분에 관해서 일단은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이게 해소되면서 엔비디아도 어저께 다시 이제 중국으로 이제 H200을 수출한다라는 소식이 다시 오르고요. 또 최근에 하락장을 주도했던 오라클도 낙폭이 과도한 거 아니야라고 하는 시중의 어떤 투심이 이제 다시 이제 거꾸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네. 틱톡에 관해서 이제 다시 인수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좀 하락장을 만회하는 호재가 또 발생하는 등 네. AI 주요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다시 미국에서. 그렇습니다. 네. 이제 악재가 다시 이제 좀 소멸되고 다시 이제 긍정적인 뷰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미국장 입장에서는 이제 떨어질 이유가 별로 없이 산타랠리를 맞이하는 느낌이 확실하게 이제 주고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맞습니다. 네. 우리 장에서도 역시 이제 미국 장에서의 훈풍이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특히 이제 우리 장에서는 그동안 약간 주춤했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집중되면서 수급을 받쳐주면서 네. 산타랠리 이제 시동을 본격적으로 걸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 장에서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본격적으로 이제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네. 증시를 끌어올렸거든요. 근데 마이크론은 소위 말하면 이제 반도체 관련주로서 이제 세계 3위 업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시장의 기대치 이상의 어마어마한 실적을 내면서 투심 전체를 좌지우지했는데 네. 시장 3등이란 말이에요. 아. 근데 삼성과 하이닉스가 1, 하이닉스가 2등 아닙니까? 더 좋을 수가 그렇습니다. 있겠군요. 마이크론이 저 정도라면 1, 2등 삼성과 하이닉스는 어때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일단 인식들이 이제 다시 퍼지면서 우리 시장에 대해서도 더 큰 훈풍으로 이제 미국발 훈풍이 당도했다, 이렇게 네.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봤더니 어제 삼성전자 11만 전자 복귀했고요. SK 하이닉스 한 6% 올랐던 것 같은데 오늘도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영향이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는 기존에 있던 레거시 반도체 관련해서도 역시 가격이 이미 3배 이상 올랐는데 추가적으로 50% 이상 올라도 품귀가 계속될 것 같다라고 하고 있고요. HBM4 관련해서 AI 반도체 관련해서도 여전히 이 두 회사가 리드하고 있다라고 해서 내년 다음 분기까지 계속 어마어마한 실적 전망치가 현재 예상된다라고 해서 뭐 악재가 없이 랠리를 달릴 것 같다라는 평가입니다. 정말 올해도 산타 왔으면 좋겠네요. 네. 주식시장에. 연말 증시 분위기 이렇게 좋은 상황이긴 한데요. 올해 전체를 봤더니 코스피 지수가 한 70% 넘게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 증시에 비해서도 한 2.7배 정도 더 오른 셈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동학개미들이 서학개미 완승했다, 이 얘기가 들려요. 맞죠? 올해만 놓고 보면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NH투자증권에서 이제 분석한 결과로는 고객 200만 명 정도 되는 분들의 이제 평균 수익률을 봤더니 국내 네. 주식 기준으로 투자 수익률이 30%가 넘고 반면에 이제 해외 증시 수익률은 이제 10% 초중반대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2배 이상의 수익률을 국내 주식시장에서 얻은 걸로 보이고요. 뭐 첫 번째로는 잘 아시다시피 지수 자체의 상승률이 미국 증시보다 높았다는데 있다는 그런 면에서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동학개미들이 조금 똑똑해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지옥에서 살아 돌아오셔서 그런지 그동안 이제 워낙 이제 공부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번 연도에 이제 그 주요했던 반도체 산업,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중심의 이런 주식 시장이기도 한데 네. 그것과 더불어서 소위 말해서 그 태조 이방원이라고 이 산업 분류로 보면 이제 태양광, 조선, 그다음에 2차 전지, 방산, 그다음에 원자력 이 5가지 태조 이방원. 우리가 이제 반도체만 네.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 5가지 산업이 좀 새롭게 뜨는 산업에 이제 투자들을 많이 하셨었고 네. 다만 이제 올해는 특별히 그 태양광과 2차 전지는 조금 주춤했어요. 왜냐하면 전기차에 대한 수요 캐즘이 좀 그렇죠. 있었던 해라서 네. 이 전지에 대한 이 기대감은 좀 적었던 편이고요. 반면에 그 나머지 그러다 보니까 그 태조 이방원 중에서 그 2개를 뺀 조방원, 그래서 조선, 방산, 이 원자력 이쪽에 또 이제 투자가 집중이 되면서 개인들이 어떤 수익을 거둔 것이 아닌가 이런 이런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했던 뉴스 중에 좀 재밌는 게 있었어요. 한국경제인협회가 정부에 주식 기프티콘을 도입하는 것을 건의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모바일이나 카톡에 있는 기프티콘 형태로 주식을 선물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아이디어거든요. 카톡이나 문자 뭐 선물할 일 있으면 우리 케이크나 커피 이런 거 많이 주는데 이거 네. 대신에 뭐 삼성전자 한주 이렇게 줄 수 있게 만드는 게 가능한 건가요? 일단 아마 원래 주식이라고 하면 네. 보통 우리가 주식 계좌를 이제 개설해서 그 안에서만 이제 거래를 할 수 있게 네. 되는데 아마 이 부분은 제가 법적인 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규제가 있을 겁니다 원래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약간 완화를 해줌으로써 이게 이제 이게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기프티콘 형태로 될 수 있을 것 같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예전에 토스 앱이라는 걸 처음 가입할 때. 네. 그 토스에서 그 선물로 주식을 한주. 뭐 하나 줬던 것 그런 게 같아요. 있었던 것 같네요. 네, 그런 식의 어떤 마케팅적인 어떤 상품으로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저도 이제 스타벅스 커피 쿠폰보다 이거 받으면 더 기분이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이게 진짜 활성화가 진짜 된다면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좋겠어 더 뜰 수 있을 수 있겠어요 보니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우리 증시를 최근 3년간 보면 우리 증시에 투자하셨던 우리 동학개미 48%가 사실은 짐 싸서 해외를 나가셨었어요. 물론 최근에 이제 다시 국장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많이들 돌아오고 계십니다만 결국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더 빠르게 그리고 편리하게 우리 주식에 친숙하게 투자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간다는 게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특히 이제 새로운 2030 젊은 세대들에게는 기프트콘이라든지 이런 선물하기 문화가 이미 뭐 그냥 문화라고 할 것도 없이 일상생활에 깔려 있거든요. 여기 관련해서 주식 투자 관련해서는 이제 조금씩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융합이 된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에서는 또 다른 새로운 수급이 만들어지고 또 청년층이 새롭게 좀 많이 유입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 돈을 들여가지고 한 주를 샀는데 주식가가 떨어지는 것보다 그래 선물 받은 게 떨어지는 게 좀 마음이 덜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요. 네. 네, 물론 이제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데 약간의 이제 정책적 과제가 조금 있을 거는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 쇼핑몰이라든지 뭐 쉽게 말하면 카톡 같은 그런 플랫폼 내에서 네. 바로 주식이 구매할 수 있도록 이제 플랫폼과 증권회사 또 예탁원 간의 어떤 라인이 일단 잡혀야 되는 시스템이 네. 좀 잡혀야 될 게 하나 네.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뭔가를 주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이런 동전 주면은 괜찮겠습니다만은 더러 200만 원짜리 주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증여세 부분이 조금 있기 세금 때문에 이슈가 있겠군요. 증여세 네. 관련해서 약간 뭐랄까 기본 공제라든지 비과세 면제라든지 이런 부분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이런 어떤 약간의 세금 플랫폼 관련한 제도 부분만 조금만 수정된다면 제가 볼 땐 굉장히 좋은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충분히 정책 당국이 검토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조금 아직 해야 될 과제들은 좀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디테일한 면들이. 코스피 지수 올해 이렇게 오르는 동안에요. ETF 투자하신 분들 꽤 많은 돈을 벌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실제 수익률이 좋은 거는 뭐 200%가 넘게 오른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ETF 수탁고 자체도 지금 291조 원. 그러니까 정말
1년 사이에 시장 규모 자체도 엄청 커졌는데 실제 수익률 지금 화면 보시면 1, 2위가 200%가 넘었어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이 상품들은 좋았던 거죠? 레버리지 상품이군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올해 ETF 관련해서 상위 랭커 10개 중에서 9개가 레버리지 상품이에요. 쉽게 말하면 ETF 안에 ETF는 이제 과일을 담은 과일 바구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사과, 배 이런 게 담겨 있으면 사과값이나 배값이 올라가면 과일 바구니 값도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올라간 건 기본인데요. 거기에다가 사과값이 올라가거나 배값이 올라가면 과일값이 100원 올라갔다 그러면 우리 과일 바구니는 2배로 올려드립니다라고 하는 그게 추가로 레버리지군요. 그렇습니다. 네. 추가로 곱하기가 가능한 상품들이 네. 있거든요. 네. 근데 특히 이제 국내 주식 수익률이 올해 70% 정도를 마크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내 주요 섹터 ETF 중에서 레버리지까지 같이 가미된 상품이 상위 랭커 10개 중에 9개를 차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ETF를 선택했고 그중에 레버리지를 선택했고 섹터까지도 잘 맞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200% 정도 수익 나는 게 이제 뭐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수익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톡톡한 좀 흐뭇한 재미를 보는 상품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실제로 보니까 이제 지금이라도 혹시 ETF에 한번 투자해볼 만한가? 어디다 해야 되지?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네. 많거든요. 혹시 뭐 추천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연말과 내년까지의 전망을 아우러서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ETF 네. 투자는 여전히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네. 지금 증권사들의 이제 주요 분석에 따르더라도 제가 볼 때 가장 많은 내년도에 지수 예상 밴딩이 5,000대에서 5,500, 300대거든요. 그러니까 5,000대라 하더라도 지금 4,000이라고 감안하면 네. 25% 이상의 수익률은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지수 ETF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레버리지를 가도 괜찮다라고 어우, 보고. 무서워요. 그러면 예. 400% 오르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거는 조금. 그다음에 한 25% 네. 곱하기 2니까요. 50%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ETF 내에서도 이제 지수 ETF도 괜찮고요. 아까 우리가 초반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AI 관련해서 개별 기업들마다 약간의 옥석 가리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전히 AI 관련한 산업 전체는 성장세에 있다라고 본다면 AI나 반도체 관련한 섹터 ETF 역시 레버리지까지 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좀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식도 이런데요. 요즘에 금값 많이 올랐다는 기사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금과 은이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봤더니 금은 연초 이후에 한 70% 올랐고요. 은은 128%나 올렸더라고요. 이건 왜 이렇게 계속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떤 그 유동성이 좀 풀리는 효과, 이제 금이라는 거는 이제 단순히 어떤 금의 근본적인 가치도 있지만 결국은 전 세계에서 이제 돌아다니는 어떤 법정 통화들의 양과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대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자산군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1차적으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전쟁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있고 또 금리 인하 기조로 간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에 의해서 금에 대한 상승 기대감이 이제 금 수요를 늘리는 측면도 있고요. 네. 또 추가적으로 예전이랑은 좀 다르게 더 오른다라고 느끼는 측면이 뭐냐면 원래 이제 세계적인 어떤 경제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높아지면 최고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 달러 자산을 주로 매입을 해왔었습니다. 네. 그 미국 바깥에 있는 개도국들이 2000년대 초중반만 보더라도 이제 외화 보유고 중앙은행 외화 보유고도 그렇고 이렇게 달러를 쌓아놓거나 미국의 장기 국채를 사놓는 그런 행태들을 종종 발견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달러 가치가 많이 오르고 그런 어떤 자산에 대한 수요가 금으로도 가지만 달러 수요가 어느 정도 흡수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2010년대부터 조금 이제 균열이 발생을 하기 시작하면서 2020년대가 되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이런 불확실성 하에서 더 이상 미국 장기 국채를 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어떤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신뢰도 예전보다는 조금 약해진 상태고 네.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도 약해진 상태에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환율이 오르고 있어서 잘 못 맞아요. 느끼시겠지만 네. 사실 전 전 세계 세계적으로 보면, 금융시장에서 네. 보면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나라 원화는 더더욱 많이 하락하고 네.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그렇지 않아도 있는 환경에서 그것이 달러가 아닌 금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오르면 조심하라 이 얘기부터 나와야 되는데 오른데 더 오를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니까 이거 진짜 이상한 건지 아니면 정말 좋은 건지 이런 또 궁금증도 생기긴 해요. 미국의 일단 금리 인하 전망이 일단은 내년에 한 2회 정도로 일단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또 미국의 어쨌거나 유동성 관련한 장세를 보여줄 거다라고 보니까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달러가 전반적으로는 약세 흐름으로 돈다라고 하니까 대체 자산으로서의 금과 은에 대한 수요는 당분간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는 이제 금도 이제 사상 최고치를 계속 일단 터치하면서 많이 올라갑니다만은 은 역시 네. 빠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은은 이제 금과 비교했을 때 금은비라고 해서 금과 상대적인 은의 비율을 보는데 이것도 현재 괴리율이 좀 큽니다. 그래서 은도 역시 추가적으로 상승이 더 가능한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은은 별도의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제 금에 대한 이유, 대체 자산에 대한 이유는 이제 은과 같이 간다라고 보는데 네. 특히 이제 은이 금에 비해서 이제 괴리율을 쫓아가야 되지만 더 쫓아가야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다는 게 뭐냐면 산업적으로 은에 대해서 현재 지금 다시 보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은이 사실은 전도율이 가장 높은 금속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쓰여야 되는데 그동안은 값이 비싸서 구리라든지 다른 걸로 대체해서 조금 낮은 전도율의 제품을 썼는데 최근에는 AI 관련해서 이제 아주 고대역의 정밀한 반도체들이 필요하거든요. 이쪽에서 이제 상당히 높은 가격의 반도체가 팔리고 있기 때문에 은값에도 불구하고 이제 은을 써야만 하는 네. 산업적 수요까지 가담하면서 은값까지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값이 지금 이렇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주변에서 주변에 금붙이 어디 좀 있는 게 없나 이렇게 찾아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실제 15년 전 휴대전화에서 금붙이가 발견이 돼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핸드폰에 붙어 있던 금장식이에요. 핸드폰? 네. 핸드폰에 이런 게 있었어요? 네. 와, 여기 18K라고 써있네. 네, 오, 진짜 18K가 나오는지 시약을 한번 풀어볼게요. 어때요? 남아있죠? 네, 네. 남아있으면 18K가 맞다는 거거든. 오, 오늘 시세로 계산했을 때 네. 14만 8,700원. 와. 한정판 휴대전화였는데 여기서 금 로고를 떼서 했더니 15만 원 정도 가까이 벌었네요. 네, 저 핸드폰이 저도 네. 그때 예전에 썼던 기억이 아, 나거든요. 그래요? 네. 15년 전에 예, 썼던. 펜텍의 네. 스카이 듀퐁 에디션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한정판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저 위에 띠 모양처럼 둘러져 있는 저 부분이 네. 실제로 이제 18K 이 금으로 이제 확인이 됐거든요. 네. 한정판으로 출시됐었고 당시에는 무게가 약 0.27톤 정도로 일단 제작이 된 걸로 보이거든요. 네. 저게 이제 만약에 오늘 시세로 한다면 약 14만 8,700원 정도가 되니까 저 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다시 쉽게 말하면 이제 금을 채굴하는 느낌으로 네. 예, 아주 지금 기분 좋아하는 지금 상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한정판으로 또 과거에 나왔었던 엑스캔버스 TV 그리고 에어컨에도 로고에 금붙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하나 화제가 됐었거든요. 여기에 붙어 있었던 금은방 감정을 했더니 이 금액이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나온 것도 있다고 해요. 들으셨어요? 예, 들은 것 같습니다. 이게 LG전자가 이제 2005년 당시에 그 5년 연속 에어컨 세계 판매 1위를 기념해서 한정판 아, 이것도 에어컨으로 한정판이었군요. 네. 만들었던 것인데 거기에 이제 순금짜리 그 2008년도에도 네. 순금 1돈짜리 명판이 붙였을 때 에어컨 1만 대를 한정 판매했다고 합니다. 당장 집에 가서 뭐 좀 뒤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이 나올지. 그렇네요. 숨은 보물이었네요. 그렇다 보니까 이 금박이 로고를 제거하는 뭐 팁 이런 게 또 공유가 되고 있다고 해요. 들어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가능한 한 금 손실을 좀 줄이면서 네. 금을 잘 떼내기 네.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지금 공유되고 있나 봐요. 예를 들어서 네. 뭐 이제 그 얇은 낚싯줄 같은 걸로 이렇게 살살살 긁어서 딱 떼어내는 방법이라든지 네. 예, 여러 방법들이 공유되고 있는데 에서 이제 사실 이제 금값의 이 높은 현상과 맞물려서 재미있는 모습들이 많이들 연출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과거의 한정판 모델들이 의외의 가치가 있는 재테크 수단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어딘가 있을 숨은 보물찾기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